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모든 민티님들, 그리고 모든 러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날짜가 벌써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이게 뭔가요 지금? 8월 29일. 벌써 8월이 이제 다 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8월이 31일까지 있죠? 네. 31일까지 있으니까 진짜 금방 끝나네요. 근데 왜 저한테 자꾸 지금 삼성카드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지금 이 시간에. 이상한데? 왜 이렇죠? 광고 전화는 아닐 것 같고 끊었는데도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네요. 혹시 뭐 카드 잘못 쓰이고 있나 어디? 좀 겁나네 갑자기 이러니까. 네, 어쨌든 벌써 8월이 31일까지 있는데 29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은 8월이고요. 이번 일요일이 되면 9월 1일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8월 달 계획하신 것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일, 가정, 그리고 달리기 나름 계획을 짜셨고 8월 다 충실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낮에는 진짜 상당히 덥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에어컨 안 켜고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또 좀 시원하고 감기 딱 지금 날씨가 어찌 보면 감기 걸리기 딱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리면 진짜 아깝거든요. 여름을 그동안 잘 보내셨는데 막판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좋은 계절에 달리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엄청나게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에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또 차가운 음료 드실 때도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해서 드시면서 그렇게 달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요일의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호흡과 입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호흡이라는 것도 나름 논란이 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학술 자료하고요, 스포츠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제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채널 많이 보지 않으니까 별 파급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한 분께서 질문을 3개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크루에 들어가서 함께 달리는 게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베어풋 슈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언더 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가 이야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여러분도 질문 주시면은 나머지 시간은 여유가 생기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답을 하거나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윤창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만을 위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민티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카카오톡에 라이언 캐릭터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글이 있거든요. 네, 그 글을 확인해 보시면 접속 주소하고 코드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들어오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멤버십 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윤창진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9월 28일 진행하는 민티런데이 참가 신청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번 러닝 이벤트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특징이라든지 몇 가지 전달사항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민티런데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현장에서 라이브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달리시면 되고요. 제가 음악도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뭐 중간에 미션도 드리고 돌발 이벤트도 진행하고 또 다른 분들의 사연도 들려드리고 아무튼 좀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듣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각자의 공간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달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서 아마 신청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공개 방송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가능한 건데요. 여의도 공원에 오시기 힘든 또 먼 지역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 계신 곳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따로따로 달리는 걸 저희들이 이제 뭐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언택트 따로 달리긴 하지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달리는 그런 행사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온택트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리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달린다는 겁니다. 다른 러닝 이벤트는 뭐 대부분 다 거의 100% 거리를 기준으로 달리기를 하거든요. 뭐 5km를 달린다, 뭐 3km 달린다, 10km 달린다, 뭐 하프나 풀코스 달린다.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런 대회도 굉장히 좋은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시간을 기준으로 달립니다. 타임 투런하고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모두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시작하고요. 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모두 달리기가 같은 시간에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사나 이벤트를 다 함께 신나게 시작해서 함께 끝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항상 막 조금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이런 행사에 보면은. 근데 그런 거 없이 저희는 그냥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대략 한 30분 정도가 오실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별로 안 믿어요. 그냥 그거는 눌리기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오시는 것도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때 30분 정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는 한 10분, 열 몇 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좀 작게 잡아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첫 행사니까 인원수가 좀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적어도 진행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적은 데다가 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좀 인원이 기대만큼 많이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행사가 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혹시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캔슬되거나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는데요. 뭐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참석하시면 100% 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행사를 제가 진행하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 같은 게 없거나 이러면은 일단은 그냥 신청하시고 보시는 분 있어요. 일단 신청하고 뭐 그날 안 되면 안 가고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이 참여 인원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때는 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후원을 내가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애매해지고 참가비가 없는 대회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증금은 다 돌려드릴 거고 참가비가 없어요. 근데 참가비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뭔가 이런 걸 하려면은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뭐 각종 비품도 사야 되고 서포터즈 분들도 먹을 거리도 제가 뭐 어느 정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사가지고 가야 되고 구급용품 같은 것들도 또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야외에서 방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팅을 해야 되고 아무튼 뭔가 자잘하게 물건들이 필요한데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맞춰서 준비했는데 막상 안 오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그런 것들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오실 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보증금은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100% 돌려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거리 문제로 인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저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타임 투런하신다 생각하시고 방송 들으면서 달리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지역별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함께 달리시는 것도 좋고요. 필요하시면 민트런 카페에 지역별 게시판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터즈 신청은 많이 주셨어요. 달리기 참가하신다는 분은 지금 별로 없는데 서포터즈 신청은 또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뭐 방송 같은 거 하지 않고 서포터즈 우리끼리 같이 달리죠 뭐. 자, 아무튼 그렇고 네 이렇게 서포터 신청해 주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 선별해서 서포터즈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요.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에게 미리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다른 민트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저에게 이메일로 전해주시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시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요금제 쓰지 않은 분들은 좀 이게 부담이 되셔가지고 참여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장 이벤트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도 달릴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들으면서 달려야 되는 건 또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나는 방송 안 듣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함께 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진행 중인데 신청을 제가 언제였더라? 다음 주 일요일까지인가 아마 그때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얼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침 인사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동송님, 갈소수님, 켈리스님, 해피런님, 그리고 니콜라스님, 찐님, 정용진님, 그리고 정용진님께서는 오늘도 러닝 라디오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베베니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얼친님, 그리고 해피러닝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자유세님께서 반갑습니다. 라방 들으면서 뛰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는 늦잠을 잤는데 오늘은 성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거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달리기 하시면서 라이브 들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은 방송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네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뿌듯하고 달리기도 훨씬 더 즐거우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신 거 정말 잘하셨고 달리기도 그만큼 행복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러닝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블루윈디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장인영님께서는 벌써 새벽런 즐기고 학교 가는 길이시군요. 네, 아침에 등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카페라떼 조아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집사님, 그리고 갈매기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대뿡아님, 그리고 이근식님, 이근식님께서 생방송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늘태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건강한 언니님께서도 인사하고 하루 시작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올파이님, 그리고 정상원님, 유종덕님, 윤1025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윤1025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가을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낙엽 이모티콘을 쓰셨어요. 이 낙엽 이모티콘 보니까 진짜로 가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얼티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삼성 그 카드에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거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침 6시에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얼티님께서 이제 해외 결제된 거 아니냐, 해외 마라톤 결제한 거 아니냐인데 그건 아니고 저도 혹시나 해서 음악 나온 동안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해외 결제 다 막혀 있고 결제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 와, 지금 이 시간에 광고가 전화가 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 안 와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안 와봐요. 네. 네,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는 진짜 시원해졌네요. 바람 부니까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최근에 저녁에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녁에 조금 시원한 느낌 들다가 어제 저녁은 제가 8시 좀 전에 나갔거든요. 7시 좀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시원하긴 한데 약간 약간의 답답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은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녁 아침 달리기를 본다면 지금 뭐 저녁 달리기도 괜찮긴 한데 아침 달리기, 새벽 달리기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달리기 하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중산동 러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느낌을 받으면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랭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미셸님 그리고 현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꿈꾸는 여인님 인사 주셨는데요. 꿈꾸는 여인님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살포시 뛰고 오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후하게님 굿모닝이에요 하고 인사 주셨고 탱이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드시선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난나나님께서도 시원한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얼티님께서는 노쇼 싫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행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오시겠다고 했다가 못 오시면 좀 이제 못 오시는 분도 사실은 뭐 일부러 안 오시는 건 절대 아니실 테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고 할 텐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좋지는 않으니까 네, 이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시 언니님께서는요 정말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기분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네요. 네,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엣지러닝님, 행복이 노랑노랑님, 최수진님, 이증희님, 그리고 서포트님 인사 주셨고요. 서포트님께서는 어제는 LSD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아침에 쉬면서 누워서 러닝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누워서 이제 쉬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좀 이제 네, 잠을 깨시면은 음악 나올 때는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LSD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서 네, 음악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님 오늘은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기분 좋게 30분 달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그런 소식입니다. 달리기 이제 하셨군요. 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몸에 무리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은 몸 관리, 몸 잘 살피시면서 네, 그렇게 또 달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미리네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파랑주의보님께서는 민트런데이 같이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죠. 그러니까 빨리 남편분이나 가족분들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함께 오시는 걸로 다음번에는 함께 오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러닝님께서 요즘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달리기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마인드풀 러닝이 1990년 한 중반 초반 정도부터 좀 미국에서 시작을 한 그런 방법인데 명상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한 그런 달리기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그 코호흡과 이호흡에서도 그 이슈가 조금 나옵니다. 요 이슈가.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큘라 강명님 굿모닝 하고 인사 주셨고요. 휴슈마님께서도 시원한 아침 모닝 끝나고 출근하고 계신다고 인사 주셨는데요. 네, 달리기하고 출근하면 길 몸이 상쾌하죠. 저도 아침에 달리기 예전에 방송하기 전에 아침에 달리기 하고 회사 출근하게 되면 몸이 아침에 진짜 가볍고 좋거든요. 네,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침 출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아드님, 미래로님 인사 주셨고요. 광년이 친구님, 아내몰래 주식님, 섬사랑 K님 인사 주셨고요. 김혜주님, 조와이님, 그리고 시고르 자부종님, 네, 닉네임이 시고르 자부종님, 네, 그 이제 귀여운 강아지, 그 시골에 있는 강아지, 네, 시고르 자부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는데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재밌게 들으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쌈빵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아이고, 얘기 드리기 전에요. 조와이님께서 채팅창에 인사 하나 올려주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주 반 뒤에 트레일러닝 같은 코스의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트레일러닝 같은 코스의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면 난이도가 조금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준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와이님 하프 마라톤 건강하게 잘 달리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프 마라톤 마음껏 즐기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 끝내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채팅창에 잘 달리고 왔다고 인사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바이님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하프 마라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달리기 백과사전. 자, 오늘은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좀 러너들 사이에서는 미드풋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러너분들께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코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저는 하지만 않지만은, 왜냐하면 강요 안 한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남들에게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는 안 드리는데 저도 아주 예전부터 코호흡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 운동을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한다는 게 참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좋은 기록을 내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잘 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잘 달리는 거고 잘하는 거고, 어떤 행위를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이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나 기대하는 바가 모두들 다릅니다. 아무튼 사람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자신만의 기준에서 잘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책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기도 하고 혹은 혼자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의 자세부터 착지 방법, 훈련 방법, 뭐 먹는 거, 식단, 시기,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호흡법까지, 네, 많은 방법들을 막 찾아 나갑니다. 이 뭔가 이제 단어에서 마지막이 무슨 법, 무슨 법 이렇게 끝나는 거는 사실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으면, 좋은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나는 잘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맹렬하게 찾아다닙니다. 호흡에 있어서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선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뭐 습습 후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게 2번 들이마시고 뭐 2번 내쉬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강하게 내뱉기라는 방법이라든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코호흡, 그러니까 비강호흡,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새롭고 생소한 방법일수록 좀 인기를 많이 끕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황에서 내가 개선이 안 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왔을 때 이것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드풋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뭐 결론은 지금 이제 결론은 뭐 해외든 한국이든 미드풋도 좋은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시선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리기가 붐을 일으키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비강호흡, 코호흡이라고 불리는 비강호흡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유행을 타기도 전부터 비강호흡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것도 민티 이런 비강호흡 좋다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비강호흡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비강호흡을 오랫동안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 저도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제 나름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한번 이야기는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먼저 비강호흡, 코호흡 이게 뭔가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강호흡은요, 비강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only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코만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 특히 지금 유행하는 코호흡 같은 경우에 비강호흡은 only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비강만으로 호흡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스포츠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요, 이런 호흡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NN, NM, MM.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NN, NM, MM이라고 부릅니다. N은 노즈를 얘기하고요, M은 마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두 번 있는 거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고요. 그리고 NM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그리고 MM은 입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또 혼용된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연구에선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연구 대부분은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따로도 분류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의 퍼포먼스의 변화라든지 우리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연구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서 시작된 이 비강호흡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넘어왔는데요. 이것도 이 방법은 대부분 NN 그러니까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그 NN 방식,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비강호흡을 얘기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강호흡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비강호흡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걸까요? 네, 비강호흡의 장점으로 알려진 것들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코호흡의 장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어제 검색해서 나온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체온과 수분을 조절하고 면역 자극과 혈관 확장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퍼뜨리고 또 면역력 키워주고 심장과 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강호흡보다 산소 흡입량이 오히려 더 많고 VO2 맥스 값을 올려주고 과호흡도 막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적게 나오게 해주고 기도를 이완하고 호흡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혈압을 낮추고 얼굴의 변형을 막아주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학습에 도움이 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들으면은 이제 그냥 솔직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장점이 많지? 뭐가 이렇게 장점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오히려 그러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거면은 사실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좀 허무맹랑한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빼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강호흡이 해외에서도 사실 미드풋과 함께 한 차례 좀 광풍이 불었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늦게 한창 한 박자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광풍이 불었던 방법인데 코호흡이 이제 비강호흡이 유행하게 된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호흡은 비강과 구강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가 좀 학자들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한 장점들의 어떤 결과가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또 생각하지 못한 장점들이 계속해서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기가 충분했죠. 그냥 내가 코로만 숨을 쉬기만 했는데도 뭔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니까 이걸 안 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강 호흡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비강 호흡을 하는데요. 비강 호흡을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히 코가 있으니까 코로 호흡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제는 비강 호흡이 좋다라고 하니까 운동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장점은요, 사실 이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앞서 얘기 드렸던 장점들은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휴식을 하거나 뭐 수면을 취하거나 하는 안정화인 상태일 때의 장점들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겠죠. 와, 이렇게 좋은 거니까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뭔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명상이 이제 빅히트를 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존 카자진이라고, 저도 이분 책 거의 대부분 다 읽어봤고 좋아하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도 유명하신 분이라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79년에 스트레스 감소 클리닉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마인드풀리스를 창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이때부터 생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명상에서 좀 어렵고 좀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고 좀 뭔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하고 쉽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알아차리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호흡을 이용합니다. 호흡을. 뭐 대부분 요가나 명상들이 대부분 다 호흡을 이용하는데, 그냥 명상들의 기본이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2010년 뭐 초반인가? 뭐 중반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해왔고요. 지금도 마인드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인드풀니스가 1990년에 미국에서 이제 90년 초에 91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러닝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또 러닝이 1970년부터 조깅 열풍이 불어서 뭐 거의 저변이 되어 있거든요. 저변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러닝을 하면서도 뭔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러닝을 하면서도 명상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 마인드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어떤 그 명상, 마인드풀니스의 어떤 인기의 힘을 얻어가지고요, 러너들이 굉장히 여기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 중에서 특히나 이게 달리기가, 러너들이 이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달리기가 특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운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혼자예요. 함께 달리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명상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달리기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격투기를 하거나 막 스키 타거나 레이싱카를 몰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달리기는 근데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마인드풀 러닝이 자연스럽게 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비강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의 기본이 비강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과학적인 이유, 물론 안정화 상태이긴 합니다만 과학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명상이라고 하는 당시 어떤 문화적인 유행을 타서 마인드풀 러닝도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비강 호흡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비강 호흡의 유행에 한 몫을 한 거로는요, 제임스 네스터라는 분이 쓴 브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는 호흡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사실 해외의 러너들의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호평과 함께 유사과학이라는 호평도 존재합니다. 호평과 호평이 동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일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학술 자료,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 논문, 학술 자료들에서는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를 말해주는가,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학술 자료가 어제 한 7개, 8개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찾아볼 때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검색하진 않았어요. 뭐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검색하진 않았고 그냥 비강호흡과 유산소라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쭉 나온 것들에서 대부분 좀 최신 자료이거나 아니면 러너스 월드 같은 좀 유력 매거진에서 다뤘던 과거의 어떤 유명한 약간 뭐라 할까요? 인용도 많이 되고 한 유명한 논문들 이런 거 두어 건 정도 함께 해가지고 어제 리서치가 들어갔습니다. 리서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좀 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쓰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6시간 정도를 쓴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본 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요.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요. 비강호흡과 구강호흡은 차이가 없어요. 특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은 구강호흡이 더 우수하다라는 결론이 더 많습니다. 자, 물론 뭐 비강호흡이 더 뛰어나다라는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비강호흡으로 고강도 훈련을 하는데 충분한 산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산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뛰다 보면은 역지까지 가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은 자기 한계까지 가는 운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비강호흡이 훨씬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반면에 비강호흡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VO2 max에 필요한 호흡량의 85%까지밖에는 맥시멈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의 경우에 85%까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저하가 온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보면요. 비강호흡이 일상생활에서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지만 운동 중의 비강호흡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사실 이런 결론이 좀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뭐라고 내렸냐면 최근에 문학적인 탐구로 인해서 인기를 얻은 비강호흡이 좀 최근에 문학적인 탐구로 인해서 비강호흡이 인기를 얻었지만 달리기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과학적 주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육상 전문가들은 구강과 비강호흡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황에 따라서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또 결론을 내린 논문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비강호흡을 하고 있는 러너이지만 의외로 운동에 있어서 비강호흡이 된다라는 학술 자료보다는 구강호흡이 좋다라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이제 뭐 랜덤일 겁니다. 제가 어제 연구를 해서 본 게 전부는 아니고 우연히 제가 뽑기를 한 그 논문들이 우연찮게 뭐 구강에 좀 더 유리한 거일 수도 있죠. 뭐 제가 뭐 수백 개를 찾아본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무조건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사실 좀 의외의 결과들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 말고도 뭐 유력 매거진들 러너스 월드 비롯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온라인과 책으로 나오는 그 러닝 관련된 매거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온 그 글도 약간 반반이에요. 어디는 좋다라고 하고 어디는 연구해봤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걸 가지고 일단 정리해보자면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강호흡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소 달리기, 뭐 지구력 달리기까지 가느냐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어떤 지표에서 구강호흡이 조금 더 낫다. 구강호흡이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또 뭐 아니면 대부분은 결과에 영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제가 보면서도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데 또 이제 연구 결과는 또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해외 러너는 어떨까 반응이.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학술 자료 한 6시간 좀 보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레딧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또 러너들의 의견들을 계속 리서치를 했습니다. 일단 해외 러너들의 결과를 먼저 얘기 드리자면 아주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핏대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이나 해외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연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어떤 논쟁이든 좀 격렬하게 반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외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논문 근거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내가 뭐 20년간 마라톤을 했는데 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제가 좀 이제 해외 유저, 해외 러너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달릴 때는 비강 호흡이 좋다, 편하다. 편하다는 겁니다.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퍼포먼스를 내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강 호흡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이따 중요한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강호흡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 비강호흡으로 편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편한 페이스로 구강호흡을 하면서 달려도 사실은 동일하게 편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강호흡을 보통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강호흡을 통한 페이스 조절의 방법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강이냐 구강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 조절과 이런 것들을 할 때 비강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 구강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강호흡을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호흡 조절과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둘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비강호흡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아예 리미트가 걸려버리죠. 내가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한계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한계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의 역할로는 아주 우수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구강호흡을 하면서 페이스나 심박을 제어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엔진의 출력 자체를 CC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낮춰버려서 제한을 걸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강호흡으로 잘 달리시는 분이 구강호흡으로도 적절한 훈련을 해서 하게 되면 퍼포먼스는 훨씬 더 기록은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울트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다 비강호흡 하더라. 그러니까 비강호흡이 유리하다. 이런 어떤 해외 러너 분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대부분 대부분 울트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빠르지만 로드 마라톤 있죠. 로드를 달리는 마라톤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풀코스를 마라톤 달리는 저희 로드 경기 달리는 엘리트 선수들 보면 호흡을 할 때 그냥 다들 자기 편한 대로 하거든요. 특정 방법을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약간 이제 좀 이게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될 수 있고 싸우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비강호흡을 주장하는 러너들이 대부분 요가나 명상을 하는 러너들이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러너분들은 맨발 달리기, 그러니까 베어풋이라고 하죠. 베어풋을 지지하는 러너들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보면은 이상하다. 근데 왜 비강호흡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요가하고 명상하고 맨발 달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비강호흡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그런 시각을 바라보거나 비강호흡을 일종의 유사과학이나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비강호흡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약간 하면서 이렇게 좀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서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들 뭔가 조금 그 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학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신뢰를 안 하시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쾌한 거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제 비강호흡이 구강호흡보다 좋게 느끼는 걸까?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은 오히려 구강이 더 좋다고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비강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좋다고 느끼는 걸까? 저도 비강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순전히 제 경험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그런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비강호흡은요 처음 해보시면 힘듭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장기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강호흡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효율을 낼 수 있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비강호흡이 또 장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미트를 걸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좀 힘들긴 했지만은 지금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해외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강호흡을 하실 때 여러분들 구강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구강호흡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 본다면은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강호흡도 호흡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훈련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강호흡은 별도의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라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미드풋도 그래 자연스럽게 달려라 뭐 호흡도 자연스럽게 해라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러너들은 그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법을 제시해주는 특정 방법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는데 도대체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대로 하시면 돼요 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둘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구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학술 자료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비강이 더 효과적이라는 학술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학술 자료나 논문을 기반으로 하는 설명이 가진 약점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반대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논문 자료의 신뢰도를 볼 때 뭐 인용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인용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했던 맨발 걷기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인용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논문이고 접지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접지 관련 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한 거고 심지어 그 논문을 쓴 분들이 그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논문이 인용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뭐 저희가 리서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이제 프로 선수,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에는요, 구강호흡인데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 구강호흡을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호흡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볼게요. 이봉주 선수의 경우에는요, 레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구강호흡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실제로 밝혔어요. 나는 입으로 숨 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에게는요. 그러면 구강이 좋냐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자신에게 맞는 구강 호흡법을 찾은 거고요. 그 방법으로 최고의 성과를 냈죠.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또 여자 마라톤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권은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코와 입을 동시에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고 퍼포먼스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또 그분의 그 호흡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본인에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어떤 결과를 내는 호흡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강호흡을 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공부하고 하는 것만큼 구강호흡의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 드리지만 저도 이제 비강호흡을 하지만 저도 솔직히 해보면 퍼포먼스는 구강호흡이 잘 돼요. 잘 나와요. 대신에 구강호흡도 초반에는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건 요령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고 어느 정도 패턴이 생긴 후에는 구강호흡도 지금은 하려고 하면은 힘듦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제 나름대로의 구강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저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요. 입을 쓰긴 쓰지만 입과 코를 사실은 동시에 쓴다고 봐도 되는데 입의 모양을 좀 이제 제가 있어요. 그걸 하면서 하면은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도 상당히 막아주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어서 더 달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비강호흡을 합니다. 많이 실컷 말해놓고 또 비강호흡을 한대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비강호흡을 하는 이유는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아주 솔직한 저의 감정을 얘기드리자면 귀찮아요. 그냥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막 호흡에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귀찮아요. 어차피 저 빨리 안 달리니까.
기록은 비강이 더 잘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그냥 기록 욕심도 없고 구강 호흡을 할 때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이제 입을 여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뛰고 싶어. 그래서 습관이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비강 호흡으로 그냥 마냥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비강 호흡과 구강 호흡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굿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신다면 구강 호흡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구강 호흡을 또 비강 호흡을 하듯이 연습을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강 호흡은 퍼포먼스보다는요 좀 차분하고 편안하게 달리는데 적합한 한계가 있는 리미트를 걸어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적정 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리미트를 걸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비강 호흡의 장점으로 나오는 뭐 각종 면역력 증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 들어서 러닝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러닝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냥 연습하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다소 논란이 있을 거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아직도 뭐 서로 논란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저의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뭐 착지법도 그랬고 모든 게 그렇지만 이 방법이 그냥 좋아요.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전 의심을 하는, 좀 이렇게 약간 원래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의심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냥 제가 내리는 결론은 둘 다 좋아요. 라고 결론 내리고 한 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 인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수미님께서요,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보수미님께서 안녕하세요. 10월 하프 마라톤 완주 목표로 펀런 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보수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에 하프 마라톤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꼭 목표하신 완주, 네, 꼭 달성하시고 또 즐겁게 달리기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미님께서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용용이님께서요, 굿모닝입니다. 감기 몸살이 얼른 떨어져서 달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나으셔가지고 달리기 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문준일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망고주스님께서 굿모닝,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잘 달렸습니다. 이제 땀이 덜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달리고 났는데 땀이 확실히 점점 매일매일 이제 땀이 나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망고주스님께서 재밌게 신나게 잘 달리신 것 같습니다. 지성별아파파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회사의 일정이 아침부터 있어서 늦은 시간에 다시 듣기로 처음부터 들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시 듣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듣기 하시면서 아마 제 목소리 들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또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 불광유치원님께서 3일차 운동하고 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불광유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내일도 꼭 네, 빼먹지 말고 운동하세요. 정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강한비님께서 광명 종합운동장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을 러닝 느낌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UNI님께서는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러닝은 못하고 출근 준비하면서 라이브 듣고 있어요. 퇴근 후 러닝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퇴근 후에 꼭 이제 달리기 하시고요. 또 그때도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랑주의보님께서 처음에 워치 없이 러닝할 때는 심박을 조절하고 오버페이스를 방지할 목적으로 코호흡으로 뛰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원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코와 입을 다 이용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워치 구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달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찌님께서는 비염이 있어서 네, 코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힘들다라는 얘기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의 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지훈님께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상원님께서는 일상생활과 걷기는 비강, 러닝에서는 느린 조깅 7분 후반이나 8분대 페이스는 비강, 그 이상은 비강과 구강을 함께 쓰고 있어요. 역시 개개인마다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러닝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달리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사는 게 빡빡한데 스트레스 풀러 운동하는 건데 이것저것 신경 쓰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맞죠. 그렇게 다 편안하게 달리는 게 제일 맞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기라는 목표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도전과 어떤 기록 달성, 뭐 승리,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달리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질병을 낫기 위해서 달리는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에 설려고 달리는 분도 계시고, 함께 달리는 게 좋아서 달리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2010 몇 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리기 앱을 만들면서 제 나름은 달리기 산업에 몸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담으면서 이제 지켜본 게 뭐 저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이 산업이라는 게 원래 어쨌든 돈을 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그냥 편안하게 달리세요. 이건 해결 방법이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특수한 어떤 방법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그거를 제안을 해주고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사업적인 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좀 저희가 중립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것도 맞아. 앞으로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결국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뭐 엄청나게 무슨 제가 뭐 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실 때 어쨌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샤이니 형님께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세님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달릴 때 숨쉬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달리기를 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황산가스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지표면에 가장 많이 깔리거든요. 이게 약간 예전에 기상청 연구 자료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은 곳이나 분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달리기 하실 때 매연이라든가 유해한 어떤 그런 가스들이 지표면에 낮게 깔려요. 그러면서 달리기 할 때 좀 힘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습지 같은 게, 그러니까 습한 곳이 있는 뭐 호수가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습한 기온이 아침에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너무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습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호흡이 폐로 들어가서 가스 교환을 할 때 이 습도가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없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자유세님께서 계신 지역의 어떤 지형, 뭐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박승희님께서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생방송을 들을 수 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네,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유종덕님께서는요, 습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달릴 때 코로 숨 쉬라고 알려주셔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코호흡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전체 페이스에서 코호흡만 합니다. 저는 입으로 숨 쉬는 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저도 이제 비강호흡을 하지만 이게 비강호흡을 하라고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방법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람마다 워낙 달라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냥 뭐 또 바꿔도 보는 거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노력하면 또 비강이든 구강이든 다 할만하고 뭐 장단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 두 부류가 서로 논쟁을 하는 부류가, 한 명은 경험적 기반으로 얘기하는데 한 명은 또 과학적 논문 들고 와서 얘기하고, 뭐 약간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것도 말이 많은 부분이라 가지고 말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운 게, 착지법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게 말 잘못하면은 엄청 이렇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그 유튜버들이요 함부로 이렇게 논쟁 있는 걸 함부로 잘 꺼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일단 쌍방의 입장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다 얘기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꼬맹이 대장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히노에라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파랑주의보님께서 말이 많은 논쟁은 정답이 없다가 정답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이 없다기보다는 뭐 다 좋아요라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 다 좋아요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수진만님, 미리네님, 용용이님, 외국인님, 반짝반짝나비님, 박미자님, 우보말리님, 하늘새님, 달빛냥이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리네님께서는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러너들이 매우 긴 무더위 기간에도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을의 결실을 미리 알고 싶은데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들의 기록이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 30도에서 10km를 6분에 달리는 주자가 기온 10도에서 10도 환경에서는 얼마나 기록이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아지죠. 근데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게는 한 2%에서 많게는 5% 정도까지는 기록적인 부분에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적인 측면도 그런 게 있지만은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체감하는 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내고 나서 피로도도 많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격차가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좀 좋아진다는 쪽입니다. 좋아지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미리네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여름 동안 다들 달리기 하시느라 꾸준하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셨으니까 가을에는 좋은 기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표하신 기록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기록들 다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용이님께서는요,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또 뭐 감기 몸살 때문에 본방 듣고 늦게 다시 듣기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푹 쉬어서 제대로 된 체력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마음 먹었네요. 그래도 민트런 방송은 놓치지 않아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달리기 쉴 수도 있죠. 런태기가 올 수도 있고 부상 때문에 쉴 수도 있고 뭐 출장 가셔가 쉬실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바빠서 쉬실 수도 있고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달리기 책도 보시고 달리기 영화도 보시고 저희 러닝 라디오 같은 방송도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거든요. 이게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딱 나아지면 그때 신나게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나비님께서도 흔들리는 멘탈 잡아주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요. 짝꿍이 호흡이 가쁘다고 복식 호흡 연습해야 된다고 하셨고 내가 복식 호흡을 잘했으면 노래를 잘했지라고 했는데 호흡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내가 달리기를 뭐 빨리 달리고 싶다, 기록을 좋게 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뭐 호흡이든 뭐 자세든 뭐든지 간에 또 나에게 맞는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공부하고 또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변형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저 예전에 이제 뭐 중창이랑 합창을 했는데 그때도 복식 호흡이 워낙 중요하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복식 호흡도 하시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뭐 안 한다고 해서 못 뛰고 이런 거는 아닌데 하시면 좀 더 내가 기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검색하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얘기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하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 장소, 내가 달리기를 하는 시간, 내가 달리기를 하는 패턴, 나의 목표, 나의 어떤 체질, 뭐 기저 질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들은 조금씩 변화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익히고 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제 본인이 벗어나고 초월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거기 매이기보다는 초월을 하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 그게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뭐 원하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에도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팟빵에 진짜 댓글 별로 없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반갑거든요. 파랑주의보님께서 어제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아닌데 저저번쯤에 민티런님이 약 먹을 때 턱을 약간 당겨서 삼키면 잘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고 걸리는 거 하나 없었어요. 생활 꿀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도 그래요. 이게 뭐 체험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랑주의보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7시 33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질문 주신 분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라도 좀 얘기 드리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분 그 닉네임이 외국인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자, 이분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전부터 민티런 러닝 라디오 듣고 있는 러닝을 시작한 지 1년 된 일본에 살고 있는 초보 러너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 체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는 10km 문제없이 달릴 수 있게 되고 체중도 20kg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신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에 10km 그리고 내년에는 하프 이렇게 대회 출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년 동안 계속 혼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러닝 크루가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극 I 성향이긴 한데 크루에 들어가서 함께 달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베어풋 슈즈와 일반적인 러닝화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신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향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주로 평지를 달린다고 하셨는데 내년 3월에 있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언덕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덕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좀 주셨습니다. 일단 뭐 첫 글에 너무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들은 다른 분도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질문은 언제든지 많이 해줘도 좋아요. 근데 제가 답변을 다 못 해드리는 게 죄송한 거지 질문하시는 분은 언제든 해주셔도 돼요.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메일 답장을 못 보내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답장은 보내드려도 좀 성실하게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게 죄송한 거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일단 제 질문 세 가지 주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루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루에 대해서는 저는 함께 달려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 크루가 뭐 정말 달리기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또 굉장히 실력 향상을 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크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실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은 그 크루가 친목 위주의 크루라고 한다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대신에 즐겁게 달리는 그런 즐거움은 또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저는 좀 나가보시는 거, 네, 어쨌든 나가보시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I 성향이라고 하셨지만 러닝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어요. 의외로 달리기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거는요. 우리가 다른 운동에서 함께 하는 건 조금 느낌이 조금 달라요. 뭔가 함께 하고 있는데 따라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묘한 뭔가의 약간의 분리성과 함께하는 느낌이 공존하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그런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다. 내가 I 성향이라고 해도 러닝이라는 운동에서 함께하는 건 상당히 나하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진짜 러너로서 내가 어떤 러너인지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은 간접 체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달려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러닝 크루만 나가는 것보다는요, 또 다른 크루도 있다면은 동시에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활동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떤 각 크루의 문화적인 차이점들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뭐 보는 눈도 생기고 또 내가 어떤 러너인지를 알아나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조건 크루를 해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꼭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거 뭐 만약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어풋 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베어풋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네, 러닝 유튜버로서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마치 이 다른 쪽에서 보면은 맨발 걷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 러닝판에서는 나름 베어풋이 약간 뭐 예전부터 강성인 분도 계시고 논란인 분도 있고 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스타일적인 부분이에요. 베어풋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에 슈즈도 일반적인 슈즈도 러닝할 때도 뭐 쿠셔닝 막 이런 거 안 신어요. 막 엄청 밑창 얇고 막 그런 거 신으시거든요. 굉장한 스타일이다. 뭐 약간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뭐 코호흡 그 비강호흡 하시는 분들이랑 명상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 든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나쁘다 뭐 좋다 이걸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질문은 번갈아 가면서 씻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베어풋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둘을 병행했을 때 오히려 부상이 커져가지고 몸에 무리가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페이스부터 차근차근 달려보시면서 자신의 몸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저의 아주 개인적인 선택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베어풋 슈즈에 대해서 굳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베어풋 슈즈를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분명히 어쨌든 본인이 선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베어풋을 신으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서 뭔가 훈련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공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문학적인 뭐라고 해야 돼 철학적인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뭐 공감을 얻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뭐 자연과 뭐 함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수도 있고 기록을 더 빨리 끌어올리고 싶어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뭐 방법을 찾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뭔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굳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베어풋을 정말 뭐 제가 사실 맛만 본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좀 속단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베어풋을 신어보고 달리기를 했을 때 딱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는 것도 바쁘고 막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기존 러닝화로도 잘 달리고 있었는데 뭐 딱히 베어풋을 도전해야 되나 뭐 연습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게 저희 판단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연습하면 발바닥 근육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계속해서 든 생각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편하게 달리기를 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달리는 게 좋은 사람인데 또 편안하게 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신발을 추천할 때 보면 뭐 근육이 강화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편하게 달리는 건가? 빡세게 하자는 얘긴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그냥 따로 운동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뭐 혼돈이 막 생기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달리자 편한 신발 신고 편하게 달리자 뭐 굳이 막 이렇게 고난의 길을 내가 걸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상황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러너는 모두 다르니까 뭐 여러분이 내가 왜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덕 훈련의 여부인데요. 하프 마라톤을 나가실 예정이고 또 거기에 언덕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언덕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언덕 훈련을 해보시면은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런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전에서 내가 이걸 뛰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언덕 훈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덕을 죽어라 달려서 올라가고 뭐 다시 내려와가 또 올라가고 뭐 이거 한 뭐 20번 반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덕이 포함되어 있는 장거리줄을 달리는 것도 일종의 언덕 훈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훈련들을 해야지만 좀 도움이 되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언덕 훈련.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략을 짜는 부분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이분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 언덕을 공략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경험하지 않으시게 되면 막상 이제 본 대회 나가셔가지고 언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덕도요,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완만하지만 긴 경사와 급하지만 짧은 경사, 급한데 긴 경사, 뭐 짧지만 경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로드 뭐 길 같은 경우도 있고 모두 다릅니다. 상황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리고 언덕을 올라간 후에 내리막에서의 공략법, 내리막의 각도 뭐 이런 것도 다르고 그 내리막의 공략법도 러너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달려봐야지만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대회 나가셔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무리하다가 근육에 부담이 가게 돼가지고 남은 거리를 완전히 망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DNF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언덕을 달려보셔야 됩니다. 언덕도 우리 동네에 있는 언덕 하나만 내가 뭐 죽어라고는 이것만 판다 이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만만한 경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진짜 사람이 지겹고 미쳐요. 그런 거 해보시고 어 만만하지만 긴 경사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달려보세요. 정말 이것도 사람 막 진짜 눈물 나거든요.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차라리 짧고 급하지만 짧고 끝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짧게 끝나는 거 가보니까 경사 급한 거 가보니까 아니네. 나는 그냥 차라리 긴 게 낫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걸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본 대회 나가셔가지고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저희 이제 간단하게 일단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습니다, 중간에. 근데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또 선택은 또 본인이고 본인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하시고 훈련 잘 하셔가지고 달리기 즐겁게 하시고 올해 있는 대회 내년에 하프 마라톤까지 네, 무사히 건강하게 완주하시고 목표도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제 민티런 데이 9월 28일 오프라인 행사 참여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물어보는 설문을 지금 채팅창에 올렸거든요. 이제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것만 봤을 때는요. 참여를 하신다는 분이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7%니까 한 20분쯤 될 것 같네요. 현재 요거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20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으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적으면 저도 참 행사 진행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역이 또 먼 곳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일단 오늘 뭐 다음 주 일요일까지인가요?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까지 신청을 오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놓고 보니까 황영조 감독님이 그 다음 주제로 코호흡을 꺼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훈련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달리기 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괜히 또 그분이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아무런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제가 얘기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싸우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민티런 채널은 조용하겠죠.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면은 또 막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포터님께서 너무 가고 싶은데 9월 28일 안산 마라톤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신청하신 대회 가셔야죠. 당연히 저희는 네 그 다음이죠. 2순위죠. 2순위이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하셨는데 돈도 내셨을 거고 당연히 가시면 되고 사실 제가 미리 좀 공지를 빨리 드렸으면 되는데 다른 대회들은 뭐 몇 개월 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거의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예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약하신 데 가는 게 맞으니까 네, 거기 가셔가지고 안산 마라톤 가셔가지고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나중에 방송은 남아 있을 거니까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SJY님께서 호흡법도 없다고 해요. 각자 편한 대로 한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SJY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호흡법 네 뭐 그냥 편한 대로 네, 본인 편한 대로 하던 대로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렴한 러닝화 신고 막 달리기 하고 막 그런 거 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댓글로 욕도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러닝 유튜버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좋은 러닝화 추천해서 부상 안 당하게 해줘야 되지. 어, 너는 그거 신고 달린다고 괜찮다고 그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러닝화를 추천해 주냐. 뭐 그런 것도 많이 달려요. 악플도 많이 달려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분 얘기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아니죠.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신발 신고 부상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문제없이 잘 달린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부상 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보나 최근에도 카보나 이슈도 있었잖아요. 아유 뭐 시끌시끌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달리기 재밌게 하면 되는데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도 재미잖아요. 뭐 또 너무 이게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보면서 즐겨야 되지. 우리가 그 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굳이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봐야죠. 괜히 뭐 거기 뛰어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카보나 옹호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이키에서 우리한테 뭐 신발 카보나 하나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뭘 뭐하러 거기다 싸워요. 뭐 신발에다 하나 주면 또 몰라. 뭐 그러면 댓글에다 하나 달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적어도 민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 멀찌감치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코크레미님께서 굿모닝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가을 맞아요. 가을 드디어 왔어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너무 반가운 단어죠. 가을. 모두들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벌써 또 7시 50분이 났습니다. 오늘 또 뭐 약간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사족이 길어져가지고 방송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늘어졌는데 요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뭐 기분 나빠하신 분들 계실까봐 들으면서 네, 그래서 했어요. 오늘 아마 좀 싫어요가 많이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어쨌든 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또 다시 듣기 들어주시고 채팅창 글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팟캐스트 별점 5개 꽝꽝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드디어 이제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이제 8월 다 지나갔고 또 벌써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또 얘기 드렸지만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달리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요. 네. 자,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이고 진피리12님 얼마 전에 인사 주셨는데 오늘도 인사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주셨는데 듣고 계셨군요. 아까 들으실 때 인사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섭섭하네요. 약간. 나중에는 꼭 미리 인사 주시면 좋겠고요. 해피러닝님께서 출근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진짜 출근하셨군요. 참 힘든데 해피러닝님 또 주말까지 또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러닝님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